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어떤 마음가짐으로 카메라의 셔터를 누를 때 내 마음이 내 사건과 이 기록이 옳았다고 느낄 것인가.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누군가의 삶의 터전에 깊숙이 들어오게 되었다면 최소한 서로의 존재를 인지하고 기다려낼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리고 카메라라는 미디어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찍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고 싶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을 때 비로소 한 공간 안에 존재를 서로 만나게 해주는 관계적인 도구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로소 한 공간 안에 존재를 서로 만나게 해주는 관계적인 도구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가 반복으로 읽었네요. 그림자와 빛의 교환으로 카메라에 상이 당기는 것처럼 우리라는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자리를 찾아갈 때 그 상을 제대로 담고 기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네, 여는 글귀를 춤추고 싶은데 집이 너무 좁아서 로힝야 난민 여성들의 집 산티카나에 가다. 예. 그래서 읽었어요. 제가 미디어를 하다 보니까 이 책을 읽다가 이 부분이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정말 항상 그 미디어 할 때 누군가의 목소리를 담을 때도 그렇고 카메라에 담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과연 이 지금 상황을 공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오히려 카메라를 통해 그분들을 대상화하고 있는 건 아닐까에 대한 늘 고민에 쌓이는 그 부분이 되게 공감이 돼서 읽었습니다. 네, 정말 읽다 보니까 이 작가들은 왜 여길 간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만나보고 싶었는데요. 우리 음악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을 가만히 쓸어줄게 내 사랑. 아무 말 하지 않을게. 등을 기대고 있어도 돼 내 사랑. 무릎을 내어줘도 괜찮을까.
가만히 쓸어줄게 내 사랑 아무 말 하지 않을게. 네, 시화의 곁에 있어도 될까 듣고 왔습니다. 아, 드디어 초대 손님들이 나오셨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자 소개 부탁드릴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솔비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별빛 공선주라고 합니다. 네. 뭐 청취자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책을 읽었기 때문에 예, 익숙한 이름인데요. 아, 제가 낭독을 매끄럽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작가분들 모시고 네, 예. 제가 좋아한다고 한 부분은 어떠세요? 되게 고민이 담긴 글이시더라고요. 누가 얘기하실까요? 네. 저도 되게 좋아하는 부분이고 네. 이 부분이 좋다고 말씀해주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아, 근데 그러셨구나. 좀 약간 예술적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데 네. 카메라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네, 분들입니다. 네. 네, 저도 여기에 보면은 기록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네, 네. 저랑 그러니까 이건 제가 쓴 부분은 아니고 오로민경이라는 네, 네, 다른 네. 공저자가 네. 쓴 부분인데 뭔가 기록하는 마음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 주제를 오랫동안 네. 저희가 계속 쫓아왔기 때문에 그 고민이 이 책에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보여주는 사실 페이지라서 뭔가 선생님이 해오신 활동들에서 어떤 만남이 이 책과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네. 드네요. 사실 앞에 서문도 되게 이렇게 들어가는 말 대표해서 쓰셨잖아요. 너무 좋았는데 일단 그거는 청취자들이 사서 보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또 안 읽어요. 네. 그래서 궁금하게 예, 여기도록 내버려 두고 이제 본격적인 질문인데요. 그 이제 로힝야 난민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 이제 사실 잘 다가오진 않았어요. 제가 사건과 이슈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이게 이제 또 제 주변에 많은 미얀마 동지들이 좀 힘들어하는 말하기 거꾸로하는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걸 객관화해서 보고자 하는 노력도 있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힝야 난민이 제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난민에 비해서 크게 가깝게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목이 처음에 춤을 추고 싶은데 집이 너무 좁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혜란 선생님이 저한테 이 추천을 하셨을 때, 주거 문제인가? 이렇게 또 착각을 했었죠. 근데 부제목을 보고 나서 아니구나. 네. 그렇구나. 그럼 뭐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더군다나 사실 활동 영역에서 저희가 겹친 일이 별로 없어서 이 책을 쓰신 이 두 분의 동기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쓰셨어요? 네, 저는 사단법인 아디라고 하는 네. 곳에서 이제 인도적 지원 사업으로 네. 로힝야 난민 여성 심리 지원 사업이라는 거를 네. 방글라데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러면서 로힝야의 집단 학살과 관련돼서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 활동을 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이제 로힝야라는 이 단어 자체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미얀마 사람들인데 미얀마 이주민은 한국에 굉장히 많은데 또 그 중에서 소수 민족인 로힝야 이주민은 한국에 한 5 가족밖에 되지 않아요. 진짜 그럼 네. 한국에도 계시긴 네, 하군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귀화하신 분 한 가족,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난민주의거나 네. 지금 체류 자격을 겨우 얻고 계신 분들이셔서 네. 한국 사회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네네. 아마 뵙기 어려우셨을 것 네네. 같아요. 이제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로힝야 이슈에 대한 이런 집단 학살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하기가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대중들의 관심을 받기도 쉽지
있지 네. 않았고 네네. 네, 그래서 이 로힝야의 이야기를 어떻게 한국 사회와 연결할까라는 고민들을 좀 하면서 네. 로힝야라는 존재가 미얀마에서도 거부당하는 존재이지만 네. 또 이주한 방글라데시에서도 네. 너네는 미얀마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다 아. 라고 또 거부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네. 이분들 자체가 이제 문자로 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분들의 역사라든지 이분들의 현재를 로힝야어라는 게 없어서 네. 이제 자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만나고 있는 분들은 로힝야 여성들인데 네. 굉장히 오랜 한 반세기에 걸쳐서 미얀마 군으로부터 이제 차별과 핍박을 받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화되어 있는 무슬림이라서 네. 로힝야 여성들은 더욱더 더 숨겨진 존재로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 그 네. 존재를 존재하기 위한 네. 그런 것들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했을 때 로힝야에서는 그걸 기록으로 남기는 거였어요. 그게 어떤 언어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어려운 얘기, 사업적인 이야기 아니면 뭐 제노사이드와 관련된 이야기 이런 얘기들 했을 때 대중들의 관심을 받기가 쉽지 않아서 네. 조금 더 대중들에게 좀 친절하고 네. 친근하게 네. 좀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로힝야를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형태들의 기록물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네. 그 고민들을 좀 했었고요. 네. 저희가 예술인 분들하고 저희는 이제 인도적 지원을 하는 활동가들이고 네네. 또 예술인 분들이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2020년부터 꽤 오랜 시간 동안 관계를 맺으면서 네. 있으면서 이 책을 도모하게 됐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책 때문에 가신 건가요? 아니면은 하다 보니 책을 쓰게 되신 건가요? 네. 아, 네. 둘 다이긴 한데요. 네. 이 책을 만들기로 하고 이제 기록을 기왕이면 우리 손으로 이제 만들어진 뭐 사진이든 어떤 드로잉이든 네. 쓰기로 한 저자들이 새로 좀 찾아오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가게 됐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아디랑 뭐 제가 아디 활동가는 아닌데 네. 주로 이제 전시나 출판물을 기획하고 글을 쓰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네. 제 이제 주 관심이 어떤 현장의 활동이랑 어떤 지식 생산을 하는 학계와 예술 활동들이 만났을 때 어떤 그 중요한 힘을 발휘하는 이제 그런 사례들을 만들기도 하고 찾아다니기도 하는 걸 하다 보니까 아디를 알게 됐고 아디랑 이제 계속해서 아디가 갖고 있는 고민들을 이제 다른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방법들을 좀 네. 꽤 오래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5년 전에도 로힝야 이슈는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았고 관심이 이제 크지 않았는데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지만 조금씩 네. 변하고 있는 것 네. 같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책이 나왔는데 뭐 교보나 어떤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 로힝야라고 쳤을 때 나오는 책이 한 2권이 안 되는 걸로 네.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관심이 없는 상태로 두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런 어떤 사건들은 변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도 하기도 하고 좀 개인적으로 이 책을 쓴 동기는 오히려 쓰고 나서 좀 더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로힝야 이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랑 굉장히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네. 제가 인종에 관심이 있고 네. 한국 사회 인종주의에 관심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진 않아요. 네. 사실 왜 난민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활동하냐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전에는 되게 좀 설득을 할 수 있는 단어를 찾으려고 했거든요. 네. 제가 뭐를 연구하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다뤄야 될 이슈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오히려 제가 이 샨티카나 갔다 오고 로힝야 난민을 만나고 오니까 거기서 좀 이 사람들이 회복하고 다시 살아가는 힘이라는 게 우리도 되게 배워야 되는 어떤 이야기인 것 같다는 깨달음 같은 것도 얻기도 하고 제가 거기 갔다 오고 나서 저한테 제가 갖고 있는 감정 같은 게 제가 이후의 삶을 좀 살아가는 어떤 동력이 계속 되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 책이 아까 뭐 주거 문제인가 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맞기도 해요. 사실 네. 이게 먹고 살고 생활하고 계속 살아가는 어떤 정말 물리적인 공간이 있어야 하고 또 그거를 지지해주는 어떤 감정적인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이 제목에 은유적으로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저는 이 책이 집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그걸로 뭔가 낚여서 책을 들었다가 네. 또 새로운 이야기를 알게 네.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네. 제목 정할 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목을 실제로 비바님이 현장에서 로힝야 여성들과 나누던 대화 속에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직접 인용한 제목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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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춤추고 싶은데 집이 너무 좁아서 춤을 못 춰서 여기 와서 춤을 춘다. 아, 네. 예. 여성들이 그러신다고. 네. 사실 보수적인 거에 비해서 무슬림 여성들이 춤추는 거는 그렇게 공개적으로 허락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네. 다들 이제 여자들끼리 모여 있을 때 네. 추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 이야기의 중심이 여성들에게 그래서 더 가 있을 네. 수밖에 없을 텐데, 원래는 요 질문까지 하고 음악을 들을까 했는데 이야기의 흐름상 또 음악을 들으면 좀 그 감정이 깨질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이어가 볼게요. 사실 그 로힝야 문제는 미얀마 또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이주민 또 활동가들과 함께 약간 갈등이 요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사건이 떴을 때 미얀마 활동가들이 약간 부인하는 그런 일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가 이제 활동가들한테 엄청난 질타를 받고 이제 수면 위에 아예 올리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 그래서 아까 존재를 그 드러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침묵하는 거는 또 비가시화하는데 또 한몫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희도 더 이상 크게 얘기하지 않고 아유 그렇구나 이러고 이제 말았던 것이 있는데 그 혹시 지금 낭독이 가능하실까요? 네, 제가 그 7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이게 정말 꼭 당사자로부터 듣고 싶어가지고 요청드렸는데요. 한번 낭독하시고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쓴 부분이니까 제가 읽고 네. 아마 이제 별빛님이 더 잘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이크만 벗어나지 마시고. 네. 네. 로힝야 사람들이 받은 핍박과 차별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면 뿌옇게 안개 낀 역사 속으로 끝없이 걸어 들어가야 한다. 로힝야인들은 원래 미얀마 라카인주에 살던 소수민족이었다. 미얀마는 수많은 소수민족들로 구성된 연합국가이기에 문화, 역사, 종교, 언어가 소수민족마다 다르며 불교를 믿는 가장 큰 집단인 버마족이 정치, 군사 등 모든 영역에서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믿는 민족들은 소수인데 그 중에서도 로힝야족은 유난히 미얀마 내에서 극심한 차별과 박해를 받아왔다. 미얀마에서는 로힝야족을 로힝야라고 부르지도 않는다. 방글라데시에서 온 불법 이민자라는 뜻을 담아 벵갈리라고 호명하거나 이들의 피부색이 조금 더 검다는 뜻으로 칼라라는 비하 표현을 사용한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벵갈리는 약간 조선족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소수 민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고자 만든 언어인데 이게 이제 중국에 있을 때는 굉장히 자부심 느끼는 자기 민족을 정체성을 드러내는 언어였다가 한국에 와서 무슨 범죄자 취급하는 언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로힝야 사람들에게 벵갈리란 말은 어쩌면 자기들의 뿌리 또는 종교적 어떤 기원과 맞닿아 있는 긍정할 만한 언어였을 거고 저희도 방글라데시 분들을 벵갈리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미얀마로 와서 이 언어가 좀 다르게 차별 언어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선족 언어가 떠올랐고 두 번째는 칼라라는 말은 우리 한국사의 혼혈이라는 말과 또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단편적으로 지금 로힝야의 역사를 짧게 알 수 있는 구절이긴 했는데 그래도 좀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미얀마가 독립을 영국으로부터 네. 독립을 하면서 이제 미얀마 국가 재건이 시작되었는데 뭐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실 미얀마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네. 다 국가 재건이 이뤄졌었는데 그 당시에도 사실 로힝야라는 존재는 뭘로 명칭을 부르던 간에 네. 로힝야라는 존재는 있었고 국가 재건 작업에도 참여를 했었고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미얀마 군부가 정권을 잡기 시작하면서 이제 제가 보는 시선은 네. 미얀마 군부가 버마족 민족주의 중심으로 버마족의 불교도 네. 중심으로 국가를 좀 재건하면서 네. 소수민족들에 대한 이제 배제와 차별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정책적으로 만들어냈는데 네. 미얀마에 130여 개가 넘는 소수민족들이 있거든요. 아, 진짜 많아요. 네, 근데 그거는 공식적인 거라고 하고 더 포함되지 않은 더 많은 소수민족들이 있다고 네. 해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게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냥 산속에서 아니면 어느 지역에서 그쵸. 그냥 살고 있었는데 다들 유목민처럼 네. 살았는데 경계 없이 살는데 그쵸. 경계를 누군가 만들면서 그게 너는 이제 이 경계 안에 예. 포함되느냐 아니냐.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차별 배제를 하기 시작하는데 로힝야도 이제 그 안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그런데 로힝야라는 그 존재 자체가 이제 그 전에는 아마 관심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네. 미얀마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네. 라카인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자원이 풍부한 곳이래요. 네. 그래서 이제 미얀마가 개발되기 시작하고 미얀마 군부가 좀 핵심 세력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집권을 하게 되면서 라카인 지역을 개발할 때 이제 경제적인 이득을 좀 취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대한 점유를 하는 것이 필요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불교도의 비버마족들에 대한 배제가 훨씬 체계화되었을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로힝야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였겠지만 로힝야 사람들에 대한 이제 차별이 시작되는데 그게 이제 로힝야 사람들을 일정 이동을 못하게 한다거나 네. 이동권이 없게 하고 뭐 네. 외부로 나갈 시에는 어느 뭐 마을 이상으로 나갈 시에는 허가를 받게 한다거나 네. 근데 허가를 잘 주지 않고 네. 뇌물을 받고 나가게 한다거나 아, 그다음에 교육도 뭐 무슬림들이 다니는 학교 그리고 버마 불교도들이 다니는 학교 원래 라카인에도 불교도들이 있었거든요. 네. 네. 이제 라카인족들이라고 네.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결혼을 할 때도 뭐 결혼을 하려면 이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결혼을 할 수 있고 아이를 낳을 때도 2명 이상 낳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미얀마에 이제 믿지 못할 이제 그 전설들이 있는데 네. 로힝야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애를 많이 낳아서 21세기에는 이 미얀마를 잡아먹을 것이다. 이런 근데 그걸 믿어요. 실제로 믿고 어떤 그 스님께서 또 그 네. 말을 설법을 하세요. 오 마이 그래서 갓. 무슬림들은 우리 미얀마를 집어삼킬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무슬림들 쫓아내야 된다. 라는 말들을 설법을 많이 하시고 뭐 네. 페이스북 같은 데도 무슬림은 개다 사람도 아니다 뭐 이런 혐오의 이런 것들을 막 퍼뜨려요. 사진으로 이미지화 시켜서 퍼뜨린데 페이스북에 이제 또 기능들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공유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혐오의 표현들이 굉장히 많았죠. 네. 그리고 그런 말씀도 너무 많이 하시고 하면서 로힝야에 대해서 사실 잘 알지 못하는 미얀마인이 더 많을 거예요. 그쵸. 제가 미얀마에서도 이제 다른 사업을 하는데 로힝야라는 단어 자체를 몰랐고 관심 바뀔 거예요. 그리고- 주류 사이에서는. 네, 라카인 지역도 사실 굉장히 가기가 어렵고 매진 네. 지역이라서 그렇게 정말 주류 사회에서는 관심 있는 네. 지역도 아니었고 네. 하면서 이제 로힝야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통제를 네. 시작하면서 이런 혐오 문화들을 만들어내서 로힝야 사람들이 그동안 사실 뭐 집단 학살 전에도 네, 이미 네, 이미 너무 살기 힘들었었던 상황이 있었죠. 그러니까 네. 저희 사회에서 보는 뭐 이주민들에 대한 혐오, 뭐 네. 배제 이런 것들이 거의 극단적으로 보여졌던. 네. 네,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 극보수주의자들이 유포하는 그거와 아주 네. 유사하네요. 네, 네. 그러니까 옛날에 영국에서 네. 그 이민자들한테 했던 것도 그쵸. 똑같은 어쨌든 이 모든 일의 근원은 그 제국주의를 네. 예. 저 예. 조금만 더 네. 질문하고 싶은데 네, 네. 그 제가 여기 아까 읽은데 뿌옇게 안개 낀 역사 속으로라고 네. 한 이유가 네. 사실 이 로힝야의 역사를 네. 정말로 이렇게
신빙성이라는 그 어떤 기준에 맞춘 그런 근거들을 찾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죠. 예, 언어가 예. 없었기 네. 때문에 기록물의 부재 맞아요. 때문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로힝야 제노사이드라고 이유경 음. 기자님이 쓰신 책에 이제 그런 음. 이야기들이 잘 정리돼 있는데 네. 여러 설들이 있고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이제 존재가 안개 낀 역사가 된 것도 제노사이드의 한 이제 단계라고 설명을 하시거든요. 아, 예. 제노사이드라는 거는 한 존재를 지우는 지우는 작업이죠. 작업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체계적으로 진행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아. 것처럼 출산이라던가 시민권이라던가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문화를 같이 없애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림이나 어떤 소설을 로힝야 분들이 계속 보존하라고 하시는 이유도 네. 그게 하나의 역사로서 이제 자신들이 존재한다는 거를 입증할 수 있는 이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로힝야가 처음에 한국에 이제 많이 들어왔을 때도 이제 영국과의 관계 때문에 이제 뭐 로힝야 사람들은 나쁘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도 한국 사람들이 어떤 일본과의 관계에 이제 네. 맥락을 올려서 이해를 하시는데 사실 물론 그걸 이유로 이제 제노사이드를 정당화할 수는 절대 없죠. 네. 뭐 근데 그것보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 앞에 되게 불확실한 정보들이 많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는 이제 저는 최근에 좀 드는 생각이 판단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떤 뭐 제노사이드에 대한 이해라던가 네. 생명에 대한 어떤 믿음 안에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어떤 정보를 선택을 하고 그거에 책임을 좀 져야 된다는 생각이 좀 최근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역사라는 게 또 로힝야 이야기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어떤 역사 뭐 사실주의에 너무 이제 의존을 하는 것도 또 맞는 건가 하는 좀 고민이 들어서 좀 네. 과거에는 이제 구전으로 이제 그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어쨌든 누군가 이제 이렇게 다른 언어지만 받아 적는 작업들이 네. 있었다면 요즘 같은 시대는 이게 미디어가 참 좋잖아요. 네. 아카이빙 해놓기가 되게 좋은 시대여서 사실 카메라나 또 녹음기나 뭐 활용해서 좀 담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의 문제는 우리가 이제 역사적 배경들을 크로스 체크하면서 이제 네. 좀 객관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무엇이라고 해도 이제 과거에 누가 가오를 다 저지르죠. 어느 나라든 그렇죠. 네. 뭐 침략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그 또 역전이가 일어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는 게 정당화되지는 않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저도 그런 고민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여쭸더니 인권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데올로기나 이념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그 사람으로 그 사람의 존재를 이제 존엄하게 생각했을 때 과연 그게 정당한가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가해자에게 무슨 인권이야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게 역사적 어떤 맥락 안에서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맥락이 빠진 채 요게 팩트야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물론 이걸 악용해서 자기의 어떤 일제 부역을 정당화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뭐 그런 것까지 지금 오늘 깊이 들어갈 건 아니고 현재 상황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재 상황을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추천해 주신 음악이 있어요. 민수의 커다란. 왜 추천해 주셨을까요? 가사가 너무 좋아서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는 곳에 흔적을 남기지 사람은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지 서로를 향하는 마음이 진심인지 참 신기하게도 알 수가 있어 절대 사라지지 않는 목소리는 분명히 있어
네. 가사가 너무 좋네요, 진짜. 네. 요즘 좋은 노래가 확실히 인디밴드 쪽에서 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오늘부터 알았으니까 저는 계속 틀겠어요. 방송 때마다. 네,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예. 그래서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보면, 책에서 이제 로힝야 난민 캠프 위치한 곳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 콕스바자르에 네. 도착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 휴양지라면서요. 네. 근데 이제 그 난민들이 위치한 데는 시외곽 지역이고, 네. 그래서 휴양지에서 편히 쉬시는 분들은 난민의 존재조차 모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써놓으셨더라고요. 네. 진짜 굉장히 시외곽 지역에서 가난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수도권에 몰려 있는 이 우리 서울 중심의 한국을 봐도 이해가 팍 될 것 같은데, 휴양지라고 하면 사실 돈 있는 사람들이나 여유가 되는 사람들이 와서 돈을 쓰는 곳인데, 시외곽 지역은 가난하다는 게 이게 되게 참 아이러니한데, 세계 곳곳에 휴양지가 그런 것 같아요. 즐기는 자들은 부유한데 그걸 서포터하는 뭐 호텔리어라든지 뭐 청소하는 사람이라든지 사실은 그 사람들이 없으면 이게 굴러가지 않다 보니까 정작에 이제 그 즐기는 자들을 위해 이제 서비스하는 사람들은 외곽 지역에 살잖아요. 그런 지역에 이제 난민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일자리 뺏기는 거 아니야, 뭐 그리고 왜 가뜩이나 살기도 힘든데 우리한테 왔어, 막 이런 복잡한 생각이 엄청 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같이 산단 말이죠. 예, 거기에 환대라는 표현도 좀 있던데, 또 제가 생각하는 환대가 되게 추상적이었나,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과연 우린 가능할까? 뭐 일례로 한국에서는 울산 동구 지역이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김영하 기자님이 쓰신 책에 보면 아주 그냥 주민 반대가 극심했잖아요. 어떻습니까, 그 지역은? 정말 뭐 책에서도 언급하셨지만 네, 네. 현실 눈으로 보고 오셨잖아요. 네. 콕스바자르라고 한 지역은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결혼했을 때 신혼여행 가는 제주도 곳입니다. 같은 곳이군요. 네, 아주 아름다운 곳이에요. 아. 세계에서 가장 긴 해변이 있다고요. 아직 개발되지 못한 천연의 아름다움이 살아있는 곳일 만큼은 사실 이제 바다가 있고 해변이 네. 있고 그런 아름다운 곳인데, 거기서 방글라데시에서 또 빈곤한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 돈 쓰러 오는 곳인데 또 제일 빈곤한 곳이에요. 그 돈은 다 또 부자들이 가져가니까. 그렇죠. 네, 방글라데시 그 콕스바자르 지역이 미얀마의 로힝야 사람들이 살았던 라카인 지역이 강 하나로 국경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전에는 국가라는 그 경계선이 생기지 않았을 때는 국경이 없었을 때 그냥 뭐 자연스럽게 배 타고 그쵸, 왔다 그쵸. 갔다 네. 하시던 그냥 지역이었어요. 네, 그래서 네. 자연스럽게 문화도 비슷하고 네. 언어도 비슷하고 네. 뭐 그렇게 비슷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너무 정말 제노사이드 후에 강제로 막 그 로힝야 사람들이 막 방글라데시로 물밀듯이 밀렸거든요. 네. 한 70만 명이 막 한두 달 사이에 엄청나게 밀려와서 70만 명이면 너무 어마한 숫자예요. 저희 네. 안산이 10만 외국인이거든요. 7배예요. 그런데도 네. 지금 많다고 국내 1위라고 막. 근데 네. 한꺼번에 이제 오신 거죠. 네, 한 곳에 그 콕스바자르 시내를 벗어난 그 외곽 지역의 국경선 그러니까요. 테크나프라고 하는 지역부터 콕스바자르 그 사이에 예. 이제 거의 도시 같은 그 큰 한 그 거리를 이제 횡단하려면 차로 한 2시간 정도는 달려야 될 만큼 엄청난 크기지만, 사실 100만 명이 이전에 이제 이주해 오신 30만 명 정도를 포함해서 약 예. 100만 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엄청난 숫자네요. 100만 명이면 성남시 거주 인구가 약 100만 그러니까요. 명이라고 해요. 네,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굉장히 좁은 지역, 밀집해서 인구 밀도가 엄청 높죠. 왜냐하면 더 넓은 지역으로 가지 못하니까 이제 있는데, 초반에는 이제 막 강 건너에서 네. 정말 그 나프강이라고 하는 강 네. 건너에서 막 폭탄 소리가 들리고 막 불길이 솟고 화염이 막 네. 연기가 솟고 막 사람들이 물밀듯이 강을 막 넘어오고 하니까, 이제 그 지역에 살던 가난한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왔고 사람들이 그냥 그 길에 앉아 있고 논에 앉아 있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이 왔잖아요. 막 대피해 왔으니까 네. 뭐 앉아 있으니까 임산부들은 집 안으로 들이고 아이들은 또 집 안으로 들이고 네. 저녁 먹을 시간이 됐으니까 같이 음식을 나누고 가지고 있는 건 많지 않았지만 그리고 이제 저녁엔 좀 싸늘하면 또 집에 있는 모포를 갖다가 주고 막 이런 형식으로 사실 아까 환대라는 것에 말씀하셨지만 저는 환대라는 것이 활짝 웃으면서 네. 문을 활짝 열어주면서 어서 와, 막 네. 웰컴 이런 식의 환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네 거죠. 콕스바자를 가는데 그냥 굉장히 무덤덤하게 필요한 걸 채워주는. 네 그냥 어서 와. 뭐 이렇게 막 활짝 웃고 이런 드라마적인 것은 없고 그냥 사람들이 밖에 앉아 있으니까 의자를 주고 네. 안으로 들이고 먹을 것이 필요하면 때가 되면 음식을 네. 주고 옷을 나누고 이런 것이 환대인데 그것이 어떤 생색을 내거나 내가 네. 가진 것이 많아서 나눠준 것이 아니라 네. 그냥 사람이 왔으니까 네. 그 존재가 왔으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나누는 게 환대구나. 환대라는 것이 이렇게 일상 안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환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물질적으로는 네. 그런데 마음으로는 사실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그쵸. 정말 내가 먹을 게 없는데 나눠주는 게 저 같으면 어려웠을 것 같아. 내가 먹을 내일의 식량을 확인했을 텐데 그분들은 당장 화염이 쌓이는 곳에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진정한 환대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말씀이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 심정 안다고. 그러니까 가난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네. 당장 오늘에 먹을 것이 없는 게, 잘 곳이 없는 게. 그래서 아마 더 쉬웠을 거고 오히려 부자들은 이거 내 걸 뺏어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슬람의 종교를 또 이제 본질주의적으로 보거나 뭐 흔히 이야기하듯이 뭐 그 지배 정책으로 봤을 때는 불만할 게 많지만 개인적으로 만나잖아요. 무슬림의 태도가 이게 종교의 영향인가 싶을 정도로 되게 환대의 의미가 수준이 저희랑은 완전 달라요. 네. 제가 결혼해서 파키스탄에 갔는데 남편하고 여행을 이제 친척 방문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놀러를 다니면 자기 집에서 가장 좋은 방을 저희한테 줘요. 근데 저는 손님이 오면 남는 방을 그렇죠.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어머니가 한국에 오실 때마다 남는 방을 드리다가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나는 가서 막 공주 대접받고 사람들이 제일 좋은 음식 그리고 제일 예쁜 거 뭐 이런 거를 저한테 주셨는데 왜 나는 왜 남는 방을 어머니한테 주무시라고 드렸을까. 그래서 이제 한 몇 년 후에 이제 제가 그 어머니 오셨을 때 안방을 쓰세요 이렇게 그냥 생각해 보면 우리가 되게 손님 대접하는 것 같지만 우리 걸 지키는 선에서의 손님 맞아요. 대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슬림의 환대는 그 수준이 다르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또 같은 어떤 종교적 배경도 있고 그리고 가난했기 때문에 더 줄 것이 많았던 마음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자가 약자를 돕는 세상이지 사실 강자가 약자를 돕는 세상은 네.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근데 저는 그 숫자는 제가 또 이렇게 꼼꼼히 안 읽었나 봐요. 그 숫자에 압도되는 것 같고 그랬다면 나라 전체가 뭐 저희 예멘 난민 그 500명 온 것 같고도 그 난리였는데 저희 대한민국은 그냥 아예 그냥 국경을 닫았을 것 같아요. 네. 한국은 국경을 맞닿는다는 그 감각이 없는 네. 나라라 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왔어요. 근데 이제 처음엔 또 할 수 있어. 이게 잠깐일 줄 알고. 맞아요. 근데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실 이제 각 공동체 간에 좀 위화감이 생겼죠. 네. 불화도 사실 있고 네.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국제사회에서 이제 로힝야 사람들이 100만 명이 막 어떻게 먹고 살 수 없게 되니까 네. 뭐 국제사회에서 뭐 식량을 배분을 한다거나 네, 의료 그쵸. 사업을 한다거나 하는 거죠. 이제 네. 당장 살아야 되니까 네. 생존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로힝야만 구분해서 하게 되니까 거기에 비슷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생활 수준이라든지 교육 수준에 모든 게 다 비슷하게 열악한데 이제 로힝야만 주게 되니까 방글라데시 원래 원주민들이 그럼 우리는
왜 우리도 먹고 살 게 당장 내일 힘든데 맞아요. 이러면서 이제 사실 나중에는 정책을 바꿔서 네. 다시 방글라데시 원주민들에게도 일정의 이런 활동들을 사업들을 하게 됐는데 초반에는 그렇게 이제 경계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로힝야 사람들이 이제 캠프를 만들어서 캠프에 철조망이 지금 있거든요. 네. 캠프 밖으로 오가지 잘 못하도록 음. 만들고 그래서 계속 분리시키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는 거죠. 왜 로힝야 사람들만 비누 주냐? 책에도 네. 저에 나와 있지만 네. 우리도 비누가 필요하다. 네. 이제 막 이런 원성을 하기도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또 지금 또 제2의 제노사이드가 있어서 네. 미얀마에서 또 한 몇천 명씩 계속 방글라데시로 강제 이주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할 때 당연히 또 받아야 되지 않냐라고 음. 방글라데시 정부에 얘기하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얘기는 약간 한국에 빗대어 보면 다문화 가족들 뭐 지원하면 그 또 기초생활수급 이하인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왜 맨날 다문화만 줘? 역차별이야.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보편적 복지가 안 될 때 맞아요. 예, 누구 특정을 하잖아요. 난민만, 뭐 다문화 가정만, 뭐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박탈감을 또 느끼게 돼서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는 네.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012년에 시리아에 있었는데 그 전쟁이 터지기 전에 이라크 난민들을 인터뷰하는 인류학자의 사명을 띠고 가서 막 만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보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난민이 넘어와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거를 월세를 받고. 네. 그래서 부자가 되는 네.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일자리를 뺏길 것 같으니까 정부가 난민에게 일자리를 주지 말라는 이제 그런 정책을 피기를 원하죠. 그러면 굶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 우리로 얘기하면 미등록 체류는 아닌데 미등록 노동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제레미야 지역에 갔더니 이제 뭐 한국말로 하면 예레미야라고 불리는 곳인데 그 분수대 주변으로 인력사무소처럼 막 사람들이 몰려들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정말 일할 자리도 구하기 힘든데 또 다 그 트라우마 때문에 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다 힘들어하는 상황이고 특히 그 이제 그러니까 뭐 적십자라는 말을 안 쓰니까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적신월사. 네, 적신월사. 네. 네, 적신월사가 운영하는 병원에 가면 정말 그 줄이 끝도 없이 서 있거든요. 그리고 남자들이 대체로 무기력증, 우울증이 많아 여성들보다. 맞아요. 그럼 왜 위기가 닥치면 여성들이 더 막 먹여 살리는 일을. 그렇죠, 네. 이 산티카나의 여성들도 네. 그렇지 않나요? 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산티카나 여성들 어떤가? 네, 진짜 근데 너무 시리아 상황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아, 예. 그런 로힝야 여성들도 네. 집단 살해 피해 생존자였잖아요. 네, 내 네, 네. 눈앞에서 아이들이 죽거나 가족이 네. 총에 맞는 맞아요. 거나 집이 불타는 걸 맞아요. 보고 네. 이제 막 며칠을 걸어서 네. 또 배를 타고 네. 사람 굉장히 운이 좋았던 거고요. 며칠을 산을 막 건너서 걸어서 오신 여성분들이 거의 다죠.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왔으니까 이제 네. 그분들 자체도 그 트라우마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네.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거나 아, 아니면 뭐 초록색 미얀마 군인들 색깔의 옷만 봐도 네. 막 경기를 하신다거나 네. 계속 이제 잠을 못 주무시고 음식도 잘 못 드시다 보니까 네. 굉장히 신체적으로 계속 네. 막 병이 생기시는 거죠. 네. 계속 아프고. 네. 근데 그런 상황이 되게 심각했어요. 그러고 또 너무 낯선 곳으로 오셨잖아요. 네. 갑자기 내가 살던 곳을 떠나서 방글라데시라는 막 산속 어딘가에 있는 거니까 네. 사람들이 있잖아 그 대나무와 천막으로 이루어진 그 쉘터 밖으로 나오질 않으셨어요. 아, 그 여성들 자체가 무슬림에서 많이 네, 밖으로 네, 활보할 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낯선 곳에 뭐 마당도 없고 막 이런 네. 곳이니까 그냥 그 텐트 안에 천막 안에서만 있었던 상황이라서 네. 그런 심리적인 상황들이 더 안 좋죠. 그리고 네. 뭐 당장 남편이 죽었다거나 아이가 죽었다거나 네. 막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그 충격에 그 애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일 네. 먹을 식량을 또 네. 이제 배급받으러 가야 되는데 네. 그 여성들이 또 밖을 나갈 수 없는 무슬림의 문화가 그 로힝야 무슬림의 문화가 네.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식량을 받기 위해서 남편이 네. 없거나 네. 뭐 성인 남성이 없는 집에서는
또 옆집 남자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 품 또 갖다 준 비용을 또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네. 생기기도 하고 하면서 여성이 갖는 총체적인 문제들이 훨씬 남성들이 갖는 문제들보다 맞아요. 많았어요. 근데 참 이 전쟁으로 인해 사실은 그 고통받는 게 대부분 이제 여성과 아이들인데 네. 이런 이제 제노사이드가 일어나면 정말 여성들이 결국은 이제 남자 먼저 사실 많이 이제 죽이니까 네, 네. 홀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 또 아이들은 그 전쟁통에 태어나다 보면 기형아 출산도 많고, 예. 그래서 또 공부가 또 단절되잖아요. 그 네. 사이에서 학습이 단절된 아동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한 3년 뭐 이렇게 학교를 맞아요. 못 가면서. 네. 그래서 그런 아주 총체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치유라는 말이 나와요. 네. 예. 너무 필요했겠다 오늘 말씀 들으니까. 그런데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지 그 커뮤니티 활동을 또 듣고 싶네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라우마가 있어서 여성들한테 뭔가 심리적 네. 지원이 너무 필요한데 네. 그런 것들 중에 뭘 할 수 있을까? 네. 언어가 안 통하고 네. 그리고 로힝야 사회에서 또 집단 전문 심리 상담가가 또 많지 않은 상황이고 네, 네, 해서 네. 그렇다면 이 트라우마를 서로 서로 공감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그 로힝야 여성 심리 지원단을 네. 한번 양성해 보자 해서 당사자가 당사자를 네.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로힝야 여성들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심리 치유하고 공감하고 이런 이제 스킬들을 가르쳐 주는 활동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로힝야 여성들끼리 만나는 것도 많이 해보지 경험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얀마에 있을 때도 교육권에 좀 제한을 받다 보니까 네.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문자를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었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 안 나가니까 네. 여성들이 뭐 10명 넘게 있었는데 그렇게 한 번도 여성들이 많이 모인 걸 본 적이 없으셨대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성들이 만나니까 그 본래 가지고 있던 본인들의 역량이 막 여성들 안에서 시너지가 돼서 막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 로힝야 여성 심리지원단을 만들어서 그 로힝야 여성 심리지원단들이 로힝야 여성의 상호 지지 연결망을 만들기 위해서 네. 여성들을 조직했어요. 그래서 5명에서 한 7명 정도 규모로 네. 되도록이면 이웃 할 수 있는 네. 사람들. 그래서 비상시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웃이 필요할 때, 친구가 네. 필요할 때, 네. 동료가 필요할 때 좀 만날 수 있는 근거리의 사람들을 여성들을 조직해서 네. 그 여성들에게 이제 힐링 프로그램을 하고 또 여성들을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그동안 지난 이야기도 하고 수다도 떨고 또 그러면서 여성들끼리 이제 지지망이 이제 형성이 돼서 아이를 맡기고 뭐 배급품을 받으러 간다거나 아니면 보건소에 가야 되는데 아이를 맡아준다거나 네. 아니면은 또 돈을 없을 때는 식량을 빌려주고 쌀을 빌려주고 뭐 네.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이제 이런 관계로 만드는 작업들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 그 천막과 대나무로 만들어진 조그만 쉘터에서 지내다 보니까 여성들 한 뭐 6-7명만 앉아도 꽉 차요. 네. 그래서 여성들이 좀 안전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만날 필요가 있어서 네. 이제 샨티카나라는 네. 그런 공간을 만들었고 또 샨티카나에 오지 못하는 여성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집안일도 많을 수 있고 네. 집에 돌봄을 하셔야 될 네. 분이 있을 고 그래서 찾아가는 힐링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이제 네. 직접 방문해서 네. 이 로힝야 여성이 로힝야 여성의 가정을 방문해서 네. 또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해주고 네. 또 인도적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 네. 근데 루머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런 네. 곳에 그래서 그런 올바른 정보들을 전달하는 역할들을 하고 이제 정기적으로 방문해 주니까 네. 또 관계가 생기면서 네. 여성들이 많이 지지를 좀 받기도 했고요. 남자들은 좀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을 것 같은데 여성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에 대해서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네. 여성들이 밖으로 나오니까 너네 어디 가냐? 왜냐면 남성이랑 같이 이동을 그쵸, 해야 그쵸. 되는데 남성 없이 여성들만 네. 다니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막 조끼도 네. 입히고 그래 그 막 명함도 건의를 드린 거죠. 네, 명찰도 막 어, 만들어서 여성들이 이제 안전할 수 있게 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거부하시던 남성들도 네. 이제 로힝야 여성들이 배우고 뭔가 네. 로힝야 커뮤니티를 위해서 일하고 또 여성들이 실제로 너무 많이 밝아지고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 또 돈을 벌어오고 하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젠더 위상이 좀 바뀌기 시작하죠. 네. 물론 지금도 왜 네. 여성이 나가냐고 하고 네. 집에서 살림해라 하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네. 이제 대부분의 가족들이 네. 여성들이 나가서 일하는 거 너무 좋다. 네. 여성이 똑똑해지니까 우리 아이가 똑똑해진다. 네. 뭐 이러면서 긍정적인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사실 위기가 또 여성에게 또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워낙 많은 사람들이 넘어왔는데 이게 확산되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어요. 네. 저희가 할 일이 끝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이 활동만 지금 7년째 아, 7년째 하면서 네. 굉장히 많이 이제 이 활동 자체는 좀 안착이 돼서 네. 이제 여성들이 뭐 문해 뭐 나도 글자를 배우고 싶어. 이제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찾으시면서 그럼 글자는 어느 나라 글자를 배우나요? 영어를 가르쳐 달라고 하셔서 영어를 배우세요. 그러니까 로힝야어를 영어로 받아듣기를 하시거나 알파벳으로. 네, 알파벳으로 하시는데 이제 뭐 지금은 이제 ABCD 끝나고 단어 배우고 있으신데 그게 어떤 실생활에 정말 쓰이진 않더라도 네. 아주 많이 쓰이진 않더라도 아주 네. 작게나마 쓰일 네. 수 있고 근데 내가 문자를 안다는 거 내가 내 이름을 쓸 수 있다는 거 네. 어디 가서 이제 사인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성들한테 굉장한 자부심으로 또 먼 미래에 네. 보면 방글라데시도 또 영어가 네, 쉽게 통용되고 또 네. 사립학교들은 영어 중심으로 교육도 네, 하기 네. 때문에 네. 또 먼 미래를 생각해 보면 언젠가 쓰임이 있을 언어이기도 네. 해요. 안타깝지만 네, 맞습니다. 네. 자기 언어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어쨌든 제국주의의 유산인 영어를 아주 그냥 활발하게 쓰고 있거든요. 파키스탄도 그렇고 그쵸, 네. 인도도 그렇고. 근데 또 그게 또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되기도 해서 사실 참 민족 언어를 갖고 있지 않는 게 또 한편으로는 슬픔인데 또 이렇게라도 문자를 습득할 수 있다는 게 되게 기회지 않을까 싶고 또 결혼 이주 여성들 중에 베트남에서 온 분들도 그런 한국어로 공부하는 게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제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배움의 재미를 알게 되면 끝이 없기 때문에 네. 열정이 막 넘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오히려 자기의 어떤 사회적 지위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기도 네. 하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아디의 역할이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되게 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죠. 네. 그래서 더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책으로 꼭 사서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두 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제 마지막 질문은 우리 전설비 선생님은 앞으로 어떤 활동을 또 모색하고 계신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공선주 선생님은 이제 아디의 활동 방향과 본인이 지향하고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또 마지막으로 짧게나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되게 다음에 뭐 할 건지 요즘 계속 생각하고 있는 중이라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사실 네. 박사 논문을 쓰는 중이라서 네. 제일 큰일하고 계시네요. 네. 네. 그래서 계속 좀 어떤 그 큰 주제에서는 한국에서 인종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네. 그리고 계속 이제 이런 이주나 이동이 많은 이제 세상이 될 텐데 그 속에서 이제 차별이나 혐오 관련된 이제 이야기들을 어떻게 또 다르게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지 이런 거는 뭐 계속 가져가야 할 주제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얻은 또 배움이기도 한데 저는 이게 이제 난민과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떤 상실이나 이제 개인적으로 다 회복해야 하는 어떤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읽혔으면 네. 하는 마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책의 표지라던가 제목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또 좀 더 다른 계속 단어도 찾고 했던 건데 저도 제가 뭐 로힝야 이슈로 뭐 5년 아디와 협업했지만 엄청나게 큰 그 현장에서 변화를 제가 뭘 만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오히려 저는 저한테 좀 변화가 많이 네.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이 주제에 왜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가를 이제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계속 내 안으로 들어가는 문제인데 이제 나를 어떻게 돌볼지에 대한 것들도 로힝야 여성들이 그 이후에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모습들을 보면서 엄청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그 어떤 아디에서 많이 쓰신 단어가 회복 탄력성인데 네. 내 삶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떤 사건이나 이슈들에 휘말리지만 다시 또 내 마음의 중심은 잡으면서 계속해서 또 다른 이야기들에 좀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네. 자기 돌봄과 회복 탄력성이 필요한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계속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좋은 이제 이야기들을 또 같이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요즘은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전솔미 선생님한테 좀 시간을 더 드렸어요. 네. 그래서 저기 짧게. 네. 아디에서는 이제 네. 로힝야 여성 활동을 지난 7년간 아디 네. 주도로 좀 많이 네. 해왔는데 네. 이제 내년부터는 현장 당사자 로힝야 여성들 중심으로 많이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여성들이 주도하는 그 활동에 좀 네, 주목해 주시면 또 네. 얼마나 재밌고 역동적일지 네.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거기에다 뼈를 갈아 넣겠다 뭐 이런 얘기신 거죠? 로힝야 여성들이 서로 즐겁고 네. 편안한 네, 네.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뭐 당사자들에게 이제 그 당사자들을 스스로가 운영할 수만 있으면 최고인데 그래도 이제 외부에 어떤 여러 지원들이 있어야 네. 워낙 자원이 없는 곳이다 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소망은 저는 들으면서 방글라데시 사회 안으로 예. 또 스며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연스럽게 네.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미얀마로 돌아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의 정착을 그렇게 짧게 보지 말고 긴 버전으로 좀 방글라데시 정책도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정책은 피지 않아요. 그럼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는 것만으로도 네. 너무 의미가 네, 있어요. 네, 방글라데시 분들과 공유하겠습니다. 예, 이 얘기를 예, 네. 널리 알리도록 네. 네, 책도 좀 읽어달라고 부탁도 네. 드리고 그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효의 민들레 들으면서 헤어질 건데요. 저희 단원 FM이 이렇게 그 좋은 분들 모시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재정적으로는 저희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단은 후원 전에 저희가 유튜브나 그다음에 또 그 실제 송출되는 88.7MHz 그리고 어플에서 공동체 라디오 단원 FM으로 들어오셔서 이 좋은 이야기들을 함께 청취자들이 들어주시고 소문도 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